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소통방에서 저항받던 구간을 현재 뚫어줬고 리테스트에 성공하는 것까지 보고 추가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 해드렸었죠.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1.618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하는 게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상승 추세선인데,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추세라 다시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 추세 아래에서 저항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천천히 상승하다 아래로 한 번 더 털어내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일단은 추세가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흔들면서 올라갈지는 모니터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큰 변동성이 나오거나 급하게 브리핑 해드려야 될 만한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가장 먼저 소통방에다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전기차 제조업체 템보라는 기업에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템보라는 회사는 최근 리플랩스에 지분 투자를 했던 비보파워의 자회사예요. 과연 어떤 식으로 RLUSD를 활용하려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템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템보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전기차 제조사인데 일반 승용차보다는 특수 목적 차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에서 자재를 나르는 차량이나 농업용 트럭, 군사용 수송차, 건설 현장 차량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즉 험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 충전 인프라, 배터리,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차량만 파는 게 아니라 관련 생태계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 회사인 비보파워는 나스닥 상장사인데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인프라 사업을 하던 회사죠.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XRP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템보가 RLUSD를 도입한 건 모 회사가 이미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인 전략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템보는 왜 RLUSD를 도입했을까요? 핵심은 고객의 위치에 있습니다. 템보의 고객과 파트너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이전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송금이 안 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도 해야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납품 일정과 회사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거나 부품 대금 결제가 늦어지면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템보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RLUSD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럼 중요한 건 기업 입장에서 왜 굳이 이걸 써야 하느냐인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제 속도입니다. 국제 송금을 은행망으로 하면 중간 은행을 몇 번씩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며칠씩 걸리죠. 반면 RLUSD는 블록체인에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거래가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라도 전송 후 몇 초, 길어야 몇 분이면 결제가 끝나죠. 이 차이는 특히 납품 일정이 중요한 제조업에서 신뢰를 시켜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전통 방식은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가 겹겹이 붙습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RLUSD는 네트워크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주고 받아도 비용이 훨씬 낮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직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 안정성입니다. 일반 코인은 시세 변동성 때문에 회계나 정산에 쓰기 어렵죠. 그런데 RLUSD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순간과 결제 순간에 가치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결제 수단인데 RLUSD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즉 RLUSD는 빠른 속도, 비용 절감, 가치 안정성까지 기업이 국제 결제에서 가장 고민하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딜러가 템보가 만든 차량을 구매한다고 합시다. 기존 방식은 은행 송금이죠. 딜러가 돈을 보내면 이 돈은 여러 중간 은행을 거쳐야 하고 각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씩 걸릴 수 있고 중간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송금이 홀드되는 경우도 흔해요. 결국 차량 출고 일정은 지연되고 템보는 납기를 지키지 못해 신뢰도에 타격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RLUSD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딜러가 현지 통화나 달러를 RLUSD로 바꿔서 템보 지갑으로 보내면 블록체인에서 전송되기 때문에 몇 분 안에 송금이 완료되고 템보는 송금받은 RLUSD를 곧바로 달러로 환전하거나 부품사나 물류사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언제쯤 들어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몇 분 뒤에는 결제가 완료된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이 명확해지고 현금 흐름도 안정될 수 있겠죠. 즉 RLUSD 결제는 시간 지연, 불확실성,
신뢰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빠른 결제 확정, 일정 준수, 신뢰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RLUSD는 올해 들어서 리플과 함께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불과 몇 달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활용 지역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치퍼캐시, 옐로우카드 같은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면서 실제 송금과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프리카 다수 지역은 은행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망이 약한 지역일수록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훨씬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기서 템보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까지 RLUSD를 채택했다는 건 이제 RLUSD가 단순히 금융 서비스에서만 쓰이는 단계를 벗어나 실물 산업의 결제 수단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핀테크 기업이 쓰는 이유는 소비자와 송금 편의성 때문이고 제조업체가 쓰는 이유는 공급망 결제와 국제정산 효율성 때문입니다. 금융 서비스와 제조업이 동시에 RLUSD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산업에서 실제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겠죠. 모 회사 비보파워는 이번 결정을 단기적인 결제 편의성 개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 안에서 RLUSD와 XRP를 핵심 축으로 두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입니다. 비보파워는 RLUSD와 XRP를 직접 보유하면서 기업 재무 구조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죠.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 다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죠. 단순히 XRP와 RLUSD를 보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와 정산 과정에서 RLUSD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사업 영역 통합입니다. 비보파워는 에너지, 전기차, 금융 서비스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매개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판매나 배터리 관리, 그리고 에너지 공급 같은 과정을 RLUSD 기반 결제와 연결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즉 비보파워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템보가 RLUSD를 결제에 도입한 건 한 기업의 선택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앞으로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스며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왜냐, 국제 결제를 자주 하는 회사라면 누구나 비용과 속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템보의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제조업, 물류, 에너지 같은 분야로 충분히 확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규제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RLUSD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 국가들도 이 부분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거예요. 그만큼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고 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템보의 이번 결정은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인식 전환, 제도 논의 가속화, 그리고 시장 신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섭게 사업을 넓혀 나가며 공격적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XRP는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큰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감당이 가능한 만큼만 투자해서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